자, 저희도 지난달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제주에서 20대 그리고 10대 세 자매가 출생 신고 없이 진짜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다 뭐 이랬는데 이게 서울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13살 맞습니다. 아이라면서요? 네, 실제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등록이 안 돼서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태가 되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출생신고 없이 살고 있는 13살짜리 어린이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지난해 10월에 엄마가 두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림자 아이입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의 상태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아이가 알고 있는 자신의 생년월일대로 한다라면 13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컸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녀야 되는데 잠깐 얘기가 나온다시피 출생신고를 못했으니까 공적 보호자를 전혀 못 받은 거죠. 학교, 병원, 뭐 예방접종도 하나도 안 받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또 건강하다고 합니다. 정말 예. 다행이고 그리고 뭐 특별히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이가 이웃하고 교류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글도 배우고 말을 하는 데는 지장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복지시설로 옮겨서 출생 등록과 진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현님, 그 이웃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왜 쟤는 남들 다 학교 가는데 쟤는 왜 계속 집에 있지 뭐 이런 거요. 한 3년 반 정도 동네의 주민들이 아이를 봤대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아이가 바깥에 많이 나오면 이 아이가 존재가 있을 건데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고 또 코로나19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재택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초등학교 안 가고 지금 집에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구청에서도 아이가 2017년부터 아이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 출생신고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존재는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 저번에 그 제주 세 자매 건과는 좀 다른 것이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남겨놓고 네. 이건 뭡니까 또? 그러니까 너무 차라리 뭐 본인이 너무너무 뭐 월세를 못 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세라고 하지만 전혀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나아가서 얘기한들 뭐 그야말로 아무런 법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나갔다는 게 좀 너무 화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를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관 같은 데에 뭐 엄마가 맡기는 거 그것도 속상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 13세이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날 돌볼 수 없어서 잠깐 나를 맡기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예.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그냥 두고 나간다?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며 앞으로도 평생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분리불안이나 유기공포 이런 공포증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엄마에게 묻고 싶네요. 정말 왜 그랬느냐고. 양 변호사님, 이걸 처음 신고한 사람이 60대 남성이고요.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다는데 이 두 사람 이거 뭐 어떻게든 뭐 좀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경찰도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맞다라면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걸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나 방임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부모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인지 아니면 이 신고한 60대 남성도 이 아버지인지를 확인을 해서 부모가 맞다라면 친부모가 아이를 사실상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제주 세 자매 건도 그렇고 그 작년 1월에는요 인천에서 그 엄마가 출생 신고가 안 된 8살짜리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이거? 네, 나와 있습니다. 어. 인천 무목녀 사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살 아이가 숨졌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심지어 담당 검사가 그때 구속된 엄마를 설득을 해서 아이한테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출생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는 상태로 해서 아이가 이름을 8년 만에 가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자,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등록 아동수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합니다. 여기에 이 시설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 숫자를 보니까 2년간 146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에만 있는 거니까 전체 수가 아니에요. 전체 수는 아마 시설 밖 가정이나 또 전국 각지에 어딘가 숨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한 최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 방금 백 기자가 소개한 지난해 1월 그 8살짜리 엄마한테 살해당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 진단서에 그 이름란에 무명녀라고 적혔대요. 무명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검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인데, 아, 승 의원님 진짜 생각해, 이 아이는 8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없었던 겁니다. 예?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살고 숨쉬고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정에는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가정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한 아이는 전인격적인 인격체로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중에 충분히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호적제도 사실상 없어졌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에서 하등에 차등 없이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빼고 절대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자란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서 삐뚤어지지 않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으로 좀 출생신고 하시고 그 이후에 국가가 주는 혜택 충분히 받아서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게 아이가 일단 발견은 했는데 뭐 학대 흔적도 없고 건강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아니요, 저는 이것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요. 저희가 학대 안에 방임도 들어가고 언어폭력도 다 들어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저는 심리 상담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아까 승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사회에서 살아야 될 아이인데 사회화될 수 있는 과정을 전혀 못 겪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방법이라든가 정서 발달 이런 거 다 어떤 사회에서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가 나중에라도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만약에 이미 위험에 노출됐다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안녕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이것은 학대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은 출산을 하는 그 산부인과에서 바로 등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이렇게 이제 미등록하는 아이들 때문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엄마 없이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 아이들 출생 등록을 못한 상황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친부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서 또 출생 등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해결책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아예 하도록 하자라는 법안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만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의 행정 업무를 산부인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다라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부인과에서도 가뜩이나 요즘에 잘 모르시겠지만 출산을 안 하는 산부인과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출산 업무를 하는데 또 국가 행정 업무까지 병원에 맡아라. 이걸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